있게 살펴보시라고. 이런 기쁨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좀 황당하지가 않았는데, 전자발찌 찬지도 몰랐고. 아동 성범죄자 또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또 지역 간의 떠넘기기가 벌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형 제시카법, 미국에서 있는 제시카법을 본딴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좀 착안해서 좀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2005년에 제시카라는 이제 9세 아동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네. 찾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23일 후에 이 아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 안매장된 살해당해서 안매장 당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일로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히는데요. 네. 그 사건의 이제 범인이 사실은 이런 유사한 범죄로 이미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10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만에 복역하고 예. 그 후 일어난 이제 그 직후에 일어난 어떤 범죄였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공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부모가 이렇게 그 고위험에 이제 재범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예.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05년 2월에 발생했고 네. 이 해를 넘기지 않고 이제 제시카법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네.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미국 제시카법은요. 애초에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5년 이상을 때려라. 네. 라는 그러니까 중형을 때리라는 전제 위에 그리고 이제 아동 관련된 시설로부터 610m 이상 그 안으로는 들어와 너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제 거주지를 제한하는 어떤 범죄의 법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한 한국형 이제 제시카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제시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존 쿠이라는 이 남자가 네. 그런데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네. 2년 만에 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허점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년 살았던 이제 범죄가 이런 일들을 계기로 25년 이상 살게 되고 이제 징역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석방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어떤 그 형태를 갖추도록 이제 영향을 주게 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가석방 요건이 좀 더 좀 다채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빨리 출소를 한 경우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국형 제시카법이 네. 이제 내일 입법 예고된다는데 네. 적용 대상이 누군가요? 그럼? 적용 대상은 우선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자발찌 예. 부착 명령을 받고 10년 이상 이제 형벌을 받은 그런 사람 또는 3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고 10년 이상 형벌을 부과받은 사람 요런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이 중에 재범률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되면 이제 이 법의 적용의 대상자로 검토가 되는 겁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입이 쩍 벌어지게 나쁜 사람이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입니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여기는 각각 5화입니다. 또는이죠. 그런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대로 입이 쩍 벌어지게 나쁜 사람들을 이제 보통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국형 제시카법과 한국형 제시카법은 차이가 뭐가 있나요? 미국의 제시카법은 아동 어떤 밀집시설, 아동 수용시설 같은 데로부터 610m 이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내놓은 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하겠다.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있는 국가 이제 시설에 네. 지정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살도록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형벌에 가까운 징역에 가까운 사실은 이제 좀 이중처벌의 논란 같은 예전에 것들을 좀 더- 보호감호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대상을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네. 텐데 적용 대상을 선택하는 절차라는 것도 마련이 됩니까? 이제 이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이제 보호관찰소의 소장이 이 부분을 먼저 선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에게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네. 검찰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법원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 15년 뭐 충분하냐라고 네. 얘기하고 계신데 전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니고 장관을 포함한 사법기관, 사법부 이제 여기다 드리고 싶은 말 10년, 15년은 때리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때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지금 지방에서 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2차 가해까지 했던 네. 그런 사건을 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오는 재판을 하고 오는 네. 길인데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받은 판결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워줄게 보호해줄게 한 다음에 네. 애들 불러가지고 성폭행한 네.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한 3년 나옵니다. 징역. 예. 이건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3번 정도 범죄 저지르고 10년 나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괴물은 10년, 15년 때린 이 징역을 받은 사람들만 괴물입니까? 그 사람들 이런 정도의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10년, 15년이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형벌을 받았다라면 예. 지금 현재 이 논란과 이런 어떤 논의는 상당히 방향과 수준을 달리하고 있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이 일단 이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양형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구형도 높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구형이 아직 부족하고 네.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양형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미국의 제시카법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25년 이상을 네. 선고해라라는 건데 우리는 25년은커녕 5년 이상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네. 라고 이제 되묻고 싶은 거죠. 네, 일단 양형을 높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제시카법이 이제 입법이 되면 자, 그럼 적용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2022년 말 기준으로 325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60명 전후 정도 예.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흉악한 성폭력 범죄 전과자 같은 경우는 출소를 해도 그럼 사실상 재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위헌 소지 네. 논란이 계속 있는 중입니다. 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사실 이런 어떤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을 어떤 재범하지 않을 만하게 수용한다든가 거주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국민 여러분들 여기 저 뭐 앵커님 다르지 예.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도를 해도 되느냐의 문제에서 보안 처분이라는 건 애초에 형벌이 아니라 예. 어떤 예방적 차원을 위해서 특별한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벌에 다름없는 수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보안 처분은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질 성폭행범이 출소 조두순 같은 경우를 예를 네. 들면 그 주변 주민들도 다 불안해하고 네. 심지어 피해자가 조두순이랑 같은 동네 살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 네. 이라든가 혹은 거주지를 제한하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기다 수용하겠다라든가 어디를 오지 마라는 것보다는 네. 피해자가 있는 곳, 피해자의 어떤
학교, 직장, 집으로부터 어떤 그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그 반경 안에는 살 수 없게 제한한다든가 네. 이제 보호관찰 제도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전자발찌 부착 어떤 기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간다든가 그 이제 세부 조항들을 좀 더 꼼꼼히 만든다든가 살핀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할 때마다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사회적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자발찌를 채우고도 있습니다만 네.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사실 100% 완벽한 예방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성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방을 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우리의 사회 구성원 특히 아이들, 노약자 이런 이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전자발찌는 부착했지만 그 관리를 하는 인력의 어떤 운용 실태라든가 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1인당 그 보호 관찰관들이 1인당 감당해야 되는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숫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우리는 미국과 달리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 관찰하는 건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훼손하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는 경찰이 또 출동을 해야 네. 돼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공조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내고 재화를 투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발표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 한국형 제시카법이 이미 출소를 한 악성 성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는가도 관심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흉악 성범죄 전과자 누구인지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는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도둑은 사형, 도둑은 거세. 경찰들 왔다 갔다 하지 주민들 막 타동네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다 구경 나오지 이 일대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자인 거예요 전부 다.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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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작전하듯이 새벽에 화성시로 이주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입주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뭐 이렇게 정말 이름만 들어도 흉측한 흉악범들 이번 제시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까? 소급해서. 이게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고분고분 따를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안 따른다고 안 따를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헌 법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현재 다툼 대상인데 무작정 이 사람들을 수감한다든가 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화학적인 어떤 요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 14조에 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네. 자유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흉악범들한테도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흉악범이 정말 싫죠. 이제 저도 만약에 저희 동네에 혹은 저희 옆집에 흉악범이 이사를 온다. 누가 그게 좋을까요? 이사 가고 싶을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흉악범인 것과 그 사람의 기본권이 사라지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시간에 서두에 엄벌을 해줘라. 일단 최대한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나오는 게 그나마의 어떤 응분의 대가이기도 하고 그 예방의 첫 걸음이기도 한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더욱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시설을 하면 그 수용시설이 집 근처에 오는 건 괜찮으신가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네. 이런 일이 날 때마다 뭐 시장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정치인분들이 막 나서셔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뭘 할 수 있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삽으로 떠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뭐 그 사람들을 떠가지고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전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아마 그 박병하 같은 경우였던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명도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우에 기각이 결국 됐는데 졌죠, 집주인이. 예, 판사님이 판단 이유를 적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산다. 그 사람은 사실은 성범죄 이력이 있다라는 걸 적을 의무가 현재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를 줬으니 넌 나가라.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나가라. 네. 그걸로 나가라는 판단을 해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가해자가 이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 같은 것을 제공하던가 혹은 보호관찰관이 어떤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어떻게 또 함께 그 조력해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네. 것인가. 이런 작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막 그 탐구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안 해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제시카법 입법 예고되는데 참고할 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은희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